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저희가 2026학년도 데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열리고야 말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 사연들을 저한테 사실 DM으로나 카페로나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강 형태로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저를 마주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가족들, 그리고 여러 주변 상황들과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이제 축하의 그런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길이 굉장히 고된 길이라고도 하고 힘들 거라고도 하지만, 힘들 수 있죠. 힘들지만 그 끝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는다면 이 정도의 이 시간 투자는 저는 분명히 해도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뭔가가 하고 싶은 도전을 하고 싶은 그러한 시기들이 막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을 때, 뭔가 마음이 생겼을 때 저는 반드시 그 도전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꼭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전에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굉장히 신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몸이 굉장히, 왜냐 2차까지 빡빡하게 오고 막 교재 개정들도 하고 그래서 목도 좀 잠기기도 하고 했는데, 몸은 실상 굉장히 사실은 많이 좀 과부하가 된 상태인데 마음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그들의 꿈을, 올해 정말 저희가 많은 합격을 했잖아요. 이렇게 합격을 시켜서 선생님들이 2차까지 딱 마무리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 부모님들이 전화도 주시고, 그러니까 와, 내가 진짜 인생을 헛살고 있지 않구나. 누군가의 삶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선물을 내가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번 연도에 또 새롭게 시작할 선생님들과도 그럴 미래가 또 떠올려지니까 엄청 신이 나더라고요. 우리 잘해봐요. 우리 잘해보고 힘들면 힘든 대로 이겨내면 돼요. 힘들지 않다라는 건 정말 거짓말이고요. 힘이 들어야 하고 남다르게 더 힘이 들어야 좀 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2차 지도를 해보면서 울면서 공부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커트라인에서 너무 바짝 붙어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덜 열심히 해서 커트라인으로 붙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날의 운도 사실은 좌우하고요. 그리고 실수도 한 문제, 두 문제 실수 때문에 2점, 5점 이렇게 날아가는 건 사실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사실 거의가 14점 이상인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8점, 9점, 그리고 커플 1점 몇 점 이렇게 있으신 분들, 딱 커트라인에서 커플 0.66 이렇게 붙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득점자가 좀 올해는 꽤 많았던 이유가 저희가 서술형 대비들을 좀 많이 해드렸다 보니까 이게 이제야 터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수년간 서술형을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딱 저희에게 최적화된 문제들이 최근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가 이제 한 번 들었던 분들, 두 번 들었던 분들, 이렇게 두 번 들었던 분들이 고득점자가 꽤 많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 들으면 안 돼요. 근데 한 번 듣고 끝낼 건데, 한 번 듣고 끝낼 거긴 하지만 어쨌든 초수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8점, 플러스 9점, 재학생 초수인데 이번에 서울에서 플러스 9점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를 좀 가볍게 울지 않고 가려면 커플 적어도 7점 이상은 가보자 라는 목표로 가자고. 옛날에는 커플에 붙으면 어때 그랬거든요. 근데 2차를 시켜보니까, 아니 합격은 시킬 건데 울면서 하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괴롭잖아요. 부모님들은 또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뒤집히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뒤집히지 않을 만큼 2차 개별 지도도 꼼꼼하게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냥 하라는 것을 좀 묵묵하게 해주시고,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나도 울면서 눈물 닦으면서 봄 못 느끼고 가을에 은행이 단풍이 뭔가 이뻐도 물들어도 그냥 저도 눈물 닦으면서 타이핑해요.
봄에 벚꽃이 피면 벚꽃이 피는구나. 그러면 그냥 지는 거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야 될까요? 울면서 해야지. 나도 울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 두는구나.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이들은 그러죠. 뭐 행복하게 공부를 해라. 마음은 내 미래를 담고 행복하면 되는데 가는 길은 고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책을 끼고 있어야 되고 계속 텍스트와 워딩되어 있는 그런 글들을 계속 봐야 하니까 그게 즐거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즐거웠다면 우리는 이미 하버드대나 저쪽에 어디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서 계속 법전을 끼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텍스트를 보는 게 아주 즐거운 형태의 공부가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행운이죠. 이러한 공부는 고시 공부 같은 건. 그런데 이런 공부를 늘상 해오지 않았던 사실 저희는 현장에서도 유아들과 이렇게 사실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실은 계속 관계를 맺어오고 뭔가를 확장시켜 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글을 계속 집어넣어야 하는 이런 상황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몇 개월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고요. 공부가 재밌어지는 시기가 오고 성취감을 조금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도 못 말려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함께 그 재미를 꼭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3월 아마 중순 정도까지 개론 강의를 하는데 좀 독특합니다. 저희가 개론 강의가 조금 길다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개론 강의 안에 저희가 뭐 총론이라던가 프로그램이라던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던가 이 파트들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개론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좀 다 다루고 가면 뒤에 누리과정을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개론을 조금 일명 좀 빡세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놀이 이해랑 놀이 실행, 총론 이 세 덩치 아이들을 가장 마지막 주에 편성을 하면서 놀이 이해와 놀이 실행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한 주 안에 다 끝을 내지 못하면 하루 정도를 제가 더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놀이 이해, 놀이 실행 그리고 총론 자료는요. 저희가 3월 그러니까 15일에 끝나는 요 주 있죠. 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촬영된 분까지를 올려드려서 놀이 이해와 놀이 실행 자료를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메모를 하시면 돼요. 지금 마지막 주 10주차 요쯤에 놀이 이해, 놀이 실행 자료 함께 올려주신다고 했다라는 거, 촬영 자료. 그 다음에 논술을 무료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논술을 없다고 하세요? 논술은 있어요. 논술은 있고요. 그래서 논술이 있는데 논술을 자꾸 돈을 쓰려고 하니까 제가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그러니까 또 저는 서운하면 또 이렇게 은혜롭게 갚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특강을 해서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해서 평가위원으로 계셨던 분께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점수를 평가하고 어떻게 또 글을 굉장히 이 작가이시면서 또 글을 쓰는 여러분들의 논술도 첨삭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분을 보장해드려야 돼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하루 저랑 특강을 촬영을 하셔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원래 제가 논술 강의를 했어요. 논술 강의를 하고 첨삭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었고 그렇게 하면 또 돈이 한 몇십 단위가 훅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새로운 주제를 뭐 한 5가지 정도를 원래는 넣어드리면서 글을 써보게 하거나 첨삭을 하거나 그러면서 논술 강의를 열어드렸다면 그 주제만 빼고 저희가 논술 출제되었던 연도별 분석을 좀 해드리고 모범 답안을 드리면서 논술 서론과 결론을 어떻게 쓰는 거다라는 걸 틀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논술 강의를 사지 마세요. 우선은 사지 마시고 돈이 아깝잖아요. 우선은 해보시고 왜냐하면 공부가 돼야 논술은 써져요, 선생님들. 공부가 좀 돼야 써지고 제가 논술도 이번에 여러 선생님들 것들을 좀 첨삭을 해드려 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교육 과정 문제에 대한 해동력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문제가 있잖아요. 교육과정 A와 B 문제에 대한 해동력이
논술 문제 해독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풀이 문제, 서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논술 득점력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풀이를 다 서술형으로 드리잖아요. 그걸 여러 번 회독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면 그 문제풀이 문제를 논술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번 회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논술은 저희가 그래서 고득점자들 중에서 논술을 이번 최근에 뭐 거의가 20점 혹은 1점 정도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미스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 좀 못 받았다 하시면 18점 정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풀이를 열심히 복습하시면서 문제 해독력을 좀 높여 가시자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그 구멍을 문제풀이를 하실 때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게 해독이 잘 안 되네. 그리고 모의고사 1회 정도를 경험해 보시면서 내가 이래도 해독이 안 되는데 뭔가 해독 능력이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럴 때에는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그럴 때에는 상담을 요청하시고, 말도 안 되게 해석이 돼서 답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답으로 모범 답안과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을 때는 문제풀이 기간 때 그걸 체크하시고서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강사님께라고 하는 저희 게시판에도 다음 카페에도 있고, 또 직강 선생님들은 따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봐야 하는 거지, 이게 논술이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글을 정말 제가 그러니까 작년도 그랬고, 이 친구가 과연 내가 볼 때 글 주변이 없어요. 정말 어떡하지? 글을 보면 글을 잘 쓰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논술을 만점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서론 터주고 결론으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만 채워 넣으면 20점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글을 못 써서 10몇 점을 받았을 거야가 아니라 이거를 써야 했던 본론에서의 그 자신감을 갖고 쓸 수 있거든요. 이론을 다 알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고 그 다음에 채워 넣어야 하는 내용을 같이 채워서 1+1을 넣어서 같이 문장을 구성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면 점수는 깎이는 거예요. 내가 글을 잘 못 쓰고 잘 써서 획득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걱정은 우선 제가 거두어 갈게요. 제가 거두어 가고요. 그리고 논술은 2월 달에 저희가 그 분께서 자신도 조금 더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좀 더 준비해서 저희가 2월 아마 중순쯤에 촬영을 해서 그쯤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분석했던 내용들은 따로 별도로 촬영은 하지 않고요. 그거는 같이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논술 설명도 어느 정도 좀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회의실은 그렇게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논술도 이렇게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 자료는 저희가 3월 달에 신체 운동 건강 파트 마지막 주차 3주차에 안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과정 3주차에 안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따로 다루어 주시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안전은 따로 다루어 드립니다. 안전은 따로 다루어 드리고, 그리고 전략 노트가 시작이 되면 안전이 또 개정이 된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필기꾸러미로 개정이 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전략 노트 전에 공부할 수 있게 드리지만 이제 전략 노트가 되면 요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이제 개정이 된 자료들로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개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추가 프린트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략 노트 수강 기간이 끝났거나 단과 수강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법 자료는 제가 여러 형태의 저희가 토크쇼랑 그리고 설명회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법 자료는 강의가 없어요.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가 없고요. 하지만 법 종류가 어때요?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출력해서 드리면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종류가 엄청 많은 대신에 거기에서 볼 것들을, 조항들을 좀 저희가 추출을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는 게 8월쯤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힘을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왜 8월에 줘요? 빨리 주지. 그러니까 8월에 드리는 건 사실 저는 법에 힘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법에 대해서 이게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맹신을 하시지 말라는 이유는 저희가 출제위원들로 이제 들어가신 선생님들을 보면 야, 우리도 법 안 내고 싶어. 그래서 법을 안 내니까 뭘 내요? 안전에서 폭염 온도 내고 막 이러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분들이 낼만하다 이거야. 그분들이 요거는 그래도 좀 낼만한데 법을 구멍을 뚫어놓고 우리가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그거는 좀 너무 그러지 않니? 그런 말들을 많이 논의를 하신대요. 그리고 이 원에서도 평가를 하고 나면 양호도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이 얼마나 문제도 괜찮았는지, 그리고 이의제기 같은 것들을 이제 뭔가 반영은 안 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이상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뭐 엄청 불만이 많더라.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요즘 어때요? 법이 많이 안 나오죠. 그리고 사상도 많이 안 나오죠, 사실. 네, 그래서 사상도 한참 안 나오다가 올해는 근데 또 나올 거예요, 아마. 너무 안 나왔어서 가지고. 사상을 그래서 조금 이제 유아교육 안에서는 사실 저희가 교육학에서 사상을 많이 다루지 유아교육 사조를 그렇게 사실 저희가 이 유아교육과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비중이 조금 낮아요.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믿고 가시면 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믿고 가시면 되고, 그래서 안전이 늦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선택해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께도 그나마 속도를 앞에는 좀 열심히 딴 공부 하시다가 에라 그래 너무 원하시니까 걱정이라도 좀 덜어드리자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나오지가 않죠. 그 안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자주 나오는 것들은 교재 안에 있어요. 교사론에서 저희가 꼭 봐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법들이 아동복지법에서 연령이라던가 아동이나 어린이를 우리가 몇 세로 보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러한 것들은 이미 교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추가로 여러분들이 8월 달에 보시면서 나는 그래도 꼼꼼히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 같은 때나 아니면 저녁 드실 때 고를 때 몇 장 이렇게 그냥 눈으로 좀 보면서 운인 거죠. 왜냐하면 봐도 틀리고 안 봐도 틀려요. 본 사람도 그걸 다 맞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봐도 틀리고 안 봐도 틀리는데 운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냥 그래 이렇게 시간 남을 때 좀 보다가 어떻게 내가 운 좋게 봤었는데 이게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 좋게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공부 계획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짜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짜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합격자들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 스케줄을 좀 공유해달라.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합격하신 분들과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좌담회 형식처럼 이렇게 해서 좀 유퀴즈 그러한 것들처럼 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저희가 그걸 라이브로도 한번 열어볼 계획인데 라이브가 좀 어려우면 촬영해서라도 올려드릴 건데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스케줄 같은 건 저희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는 어린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속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사이면서 물론 지금 우리는 여고생처럼 여기 옹기종기 앉아서 저는 담임교사가 된 듯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르는 고3 마지막 담임선생님처럼 임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한 자기의지를 가지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짜주는 스케줄이 사실은 자기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 직전까지 그냥 올빼미 스타일이면 밤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거야. 밤에 하고 조금 오전을 차라리 좀 푹 자야 나는 그게 내 스타일에 맞아. 그럴 경우는 시험 한 2달 전까지는 그런 스케줄로 가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제 스케줄을 맞춰가는 건 한 2달 전부터는 조금씩 그 패턴을 조금 바꿔가면서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공부를 흠뻑 잘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하루에 2시간 그런 규칙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지금 1번이 공부예요.
공부고 뭐 체력을 길러서 그러니까 이 1년 간다고 해서 체력이 막 딸리지 않아요. 지금 10년 막 이렇게 하자 체력 괜찮아요. 체력 괜찮으니까 물론 3보 정도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3보 정도는 이렇게 뭐가 근데 손에 항상 뭐가 들어 있어야 돼. 뭐가 들어 있어야 되죠. 뭐 구조화 노트든 뭐 서술 노트든 기출할 때 뭐든 들고 그거 들고 그냥 읊조리면서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공원을 좀 산책하신다거나 산보하시는 정도가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하게 운동하면 지쳐서 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햇빛 좀 쬐고 제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작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매도 좀 걷고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입으면 비타민 D가 흡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좀 팔도 걷어 보이고 좀 다리도 좀 이렇게 걷어가지고 좀 바위에 좀 올려놓고 이렇게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셔서 조금 산보하시면서 읊조리면서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웅얼웅얼 하셔야 됩니다. 웅얼웅얼. 약간 진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웅얼웅얼, 버스에서도 웅얼웅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웅얼웅얼이 이 차에서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웅얼웅얼 공부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왜냐하면 사고가 계속 뭔가가 돼서 말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월부터 계속 해봐요. 여러분들 2차 할 때 진짜 재밌다요. 그러니까 계속 이 머릿속에 뭔가 해서 말로 웅얼웅얼 그 뭐더라 계속 그러니까 혼잣말 누가 하는 혼잣말 우리 비고치키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혼잣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혼잣말 괜찮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할 수 있잖아. 혼잣말이 뭐라고? 자기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말이잖아. 그러면서 과도기족 언어잖아.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시면서 하면 왜냐하면 생각을 하고 말하면 말이 다시 한번 이게 내 귀로 들어오는 청각을 또 자극하기 때문에 몇 회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거의 3회독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법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부 계획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틀로 나누어서 강의를 인강 선생님들이 이틀로 나누어서 다 들으셔도 되고요.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서 들으셔도 되지만 직강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에 몰아서 듣는 걸 제일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신다면 주말 이틀로 2번을 나누어서 들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 주말에 가족들이 있거나 또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 쉽기 때문에 약속을 잡지 말라고 주말에 하라는 거예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강의를 자꾸 빼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라고 주말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뭐 이렇게 선생님 인간관계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러면 제가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곧이에요. 사는 게 아니래. 정말 그게 한 딱 10개월만 그러면 돼요. 근데 10개월이라고 선생님들 다 사람들이 있냐고 있지 않아요. 저 3년 만에 봐도 엊그제 만난 것처럼 다 그래요. 저도 사람들 거의 못 만나다가 뭐 몇 년 만에 야 우리 만난 지가 언제였지? 그러면서 보니까 한 3년 지나 있고 그 다시 만나 엊그제 같고 그거 아닌 것 같으면 사람 끊어놓고 정리해야 돼. 그 정도 되는 관계 아니면 그 정도의 믿음 있는 관계 아니면 정리돼도 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올해 한 번 내 생일 좀 안 하면 어때? 난 거의 거의 제 생일 거의 못 얻어먹고 살았어요. 맨날 일하느라. 뭐 어때? 한 해 정도 생일 그냥 지나가도 돼. 그러면서 혼자 그냥 초코파이 하나 해가지고 잘했어. 합격하고 제대로 얻어먹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을 다 누려야겠다라는 것들을 다 조금씩 쳐내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어떤 사람들이 계속 행복하게 어떻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취하면서 행복함을 느끼셔야죠. 또 다른 행복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때 오는 성취가 행복이에요. 그게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개론상이 지금 나왔고 개론하는 14일에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게 인쇄가 되고 출판이 되는 데까지 또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월 20일경 그쯤에 이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저희가 이제 1월 개강이 됐으니까 강의들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강의평을 저희가 또 이벤트처럼 잠깐 남길게요. 그 거짓말을 남기지 마세요. 실제 자신들이 실제로 느꼈던 그런 강의 기대평들을 조금 남겨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제가 이제 좀 몇 권을
쟁여놔서 좀 사두었다가 또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수강평도 남기셨구나 하는 분들께는 또 그런 이벤트도 열어드릴 거거든요. 한번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구매의 결정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론이 책이 있으셨다, 작년 책이 있으셨던 분들은 사용은 가능하세요. 충분히 사용 가능하신데 좀 불편한 파트가 교육과정 운영 파트일 거예요. 그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불편한 파트고, 근데 그런 파트가 불편하면 책 전체가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새로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으신 것 같긴 한데 가능은 합니다. 작년 교재로도 수업은 가능하고요. 이제 찾아가시면서 해야 되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페이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로 조금 되는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그 추가되는 내용들을 뒤쪽으로 제가 좀 넣어드리긴 할 거라서 기존 교재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존 교재를 들으시면서 혹시 제가 추가로 뭐 이거 자료를 프린트로 드릴 수 있으면 드려볼게요. 또 교재비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돈 얘기하는 게 제일 정말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돈 버는 게 사실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거일 텐데도 돈을 뭔가를 관여되는 게 돈 쓰게 하는 게 세상에서 사실 제일 싫고 제일 미안한 일이라서 있는 교재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론도요,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교수님들이 다 개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담당자가 여러 책들을 함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출판이라는 게 단번에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미 대본을 이게 작업은 다 드려도 이걸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개강 일정보다 한 3주, 4주 요 정도 앞당겨서 책들이 나오는 일정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강론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 중간에 이제 기출이 들어올 겁니다. 중간에 기출이 들어오고 또 강론이 끝나갈 때쯤에 저 전략 노트가 또 치고 들어옵니다. 숨이 가쁩니다. 뭐 여러 다른 어떤 커리에서의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엄두도 안 나실 만큼 빡빡할 겁니다. 엄청 빡빡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걸 순차적으로 따라오십시오. 이걸 뭘 미뤘다가 이렇게 갈까요? 미뤘다가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들께 제공해드리는 그 강의 순서대로 따라오셔야 계속 누적적으로 복습이 됩니다. 그래야 합격까지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플러스 14점이 안 되리란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던 작년에 여기 앉아 있으셨던 분들이 지금 저희 직강에서 특히 플러스 10몇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거 있어요. 임용 부스팅. 저희가 임용 부스팅이 234, 2345, 678, 234, 567, 890 이렇게 분기별 3분기로 해서 임용 부스팅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임용 부스팅에서 합격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용 부스팅이 뭐냐면 저 오늘 매일 이렇게 공부했어요 하면서 내 공부를 인증하는 겁니다. 임용 부스팅 게시판에 그래서 매일 내가 공부한 걸 이 캡처처럼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누가적으로 이 분기별로 모아서 횟수가 가장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스타벅스 맛있는 케이크, 조각 케이크랑 커피랑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해도 그런데 그 성취감이 얼마나 크게요. 근데 그것만 받았는데 하다 보니 합격이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번에 초수, 그 선생님이 커플 7인데 임용 부스팅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임용 부스팅 적극 활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저 커피 기프티콘은 내가 꼭 다 받아 먹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1월부터 열어드릴게요. 1월부터 워밍업을 좀 하십시오. 워밍업을 하시면서 2월 달부터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동점자 다들 있죠. 그까이 거 뭐 여러 명 저희가 원래는 아마 5명을 저희가 해서 드렸는데 만약에 모두가 다 해가지고서 뭐 100명이 돼버렸어. 그까짓 거 쓰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한 자식들이 많은데 그걸 다 못 챙겨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임용 부스팅도 하십시오. 네, 그러면 다 안내 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 안내 드리고요. 이제 진짜 강의입니다. 이제 강의 재밌게 한번 해봐야죠. 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